초작업으로는 동일 길이를 가진 선으로 구성된 다각형 객체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도구와 도면 작성자의 세심함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형을 정확한 수치에 맞춰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의 133페이지의 렉텍 명령과 134페이지의 폴리곤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정확한 수치값에 의한 다양한 사각형의 형태와 최대 1024개의 선으로 구성된 다각형을 신속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 씨, 네. 오토캐드 공부 잘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 우리 중간 점검도 할 겸 명령어 질문하기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렉탱. 폴리선으로 구성된 단일화된 닫힌 도형. 맞죠? 맞았어요. 이번엔 제가 낼게요. 필렛? 필렛. 정확한 반지름에 의한 둥근 모서리를 적용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 맞죠? 또 내세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렉탱 도형은 폴리손으로 구성된 단일화된 닫힌 도형입니다. 옵션 중에 필렛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반지름에 의한 둥근 모서리가 적용된 사각형을 다양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렉탱 명령. 렉탱 사각형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렉탱 명령어는 두 개의 구석점을 지정해서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사각형을 만드는 명령어가 바로 렉탱 명령어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은 다 폴리선으로 만들어진, 작성되어진 객체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렉탱 명령어는 명령어 입력창에 직접 렉탱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REC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끔 명령어 아이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렉탱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렉탱 명령어를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따기, 두 번째는 고도, 세 번째는 못깎기, 네 번째는 두께, 그 다음에 폭, 영역, 치수, 회전이라는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될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못따기, 하나는 못깎기, 그리고 바로 폭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못따기와 못깎기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 학습에서 챔펄과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이미 익힌 바가 있습니다. 못깎기라는 것은, 못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이진 모서리를 사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못깎기라는 것은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그런 개념의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라는 옵션은 선의 두께, 선의 굵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두께라고 얘기하면 어떤 Z축으로 확장되어지는 어떤 두께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의 굵기를 여러분들이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있다라면 첫 번째 구석점과 두 번째 구석점을 연결하는 바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렉탱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사각형을 정확하게 X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00거리, Y방향으로 200거리의 사각형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명령 입력창에 REC를 입력해 주시던지 아니면 해당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첫 번째 구석점이 되겠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첫 번째 구석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좌표값을 입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편, 즉 두 번째 구석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X방향으로 300, Y방향으로 200 정도 거리값을 가지는 좌표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상대 좌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좌표는 골뱅이 300, 20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가로 300에 세로 200에 즉 정확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렉탱 명령어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옵션에서 포개 옵션을 선택해 주고 값을 5 또는 10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주시면 이 선이 가는 선이 아니라 해당의 굵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주셨던 그 굵기값, 즉 폭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못따기 못깎기죠. 정확하게 이러한 각진, 모서리가 각진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따기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각각의 거리값, 두 개의 거리값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그 거리값에 의해서 모퉁이가 이렇게 경사지게 잘려진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즉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못깎기는 반지름 값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각진 사각형이 아니라 반지름 값에 의해서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옵션이 바로 못깎기, 즉 필렛 옵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유용한 사각형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렉탱 사각형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키로는 REC를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서 우측 상단에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렉탱의 작성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좌표를 활용한 정확한 사각형의 작성 방법, 두 번째는 못깎기 된 사각형 작성, 세 번째는 못따기 된 사각형 작성, 네 번째는 폭값을 가진 사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4가지의 작성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렉탱을 이용한 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REC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나온 메시지는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다른 구석점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각선 방향의 구석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하나로 이어진 선, 즉 폴리선으로 구성된 단일 객체의 사각형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C. 하지만 이 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값이 부정확한, 즉 정확하지 않은 사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좌표를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치수 개념이 부여된 사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RE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마우스를 움직여 시작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다른 구석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때 상대 좌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00, 세로 400의 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키보드를 통해서 골뱅이, 즉 at 300 x축의 거리값, 콤마 y축의 거리값인 4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로 300, 세로 400의 정확한 사각형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깎이 된 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사각형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옵션 중에 목깎기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을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에 반지름 값을 5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 다음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골뱅이 300, 콤마 4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300, 콤마 400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기퉁이가 깎여진 사각형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따기 된 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옵션 중에 못따기 옵션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을 30,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을 5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골뱅이 300, 콤마 400을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서리가 따여진 사각형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값을 가진 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입력창에다가 단축키를 입력해 볼까요? REC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현재 못따기 값이 30, 50이라는 값이 이미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못따기 옵션을 클릭해서 0 엔터, 또 0 엔터해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폭 옵션을 클릭해서 폭의 지정을 2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클릭하신 후 골뱅이 300, 콤마 400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폭의 값을 가진 사각형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명령. 폴리곤 다각형 명령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명령어는 다면체, 즉 여러 개의 변, 동일한 길이를 가진 여러 개의 변으로 구성된 도형 또는 여러 개의 각으로 구성된 도형을 만드는 명령어가 바로 다각형, 즉 폴리곤 명령어입니다. 다각형 명령어, 즉 폴리곤 명령어로 작성된 도형 또한 폴리화된, 즉 폴리선으로 구성된 도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학습하셨던 렉탱, 즉 사각형 명령어에서 작성된 도형도 폴리선으로 구성된 닫혀진 단일 객체의 도형이었다면, 동일하게 폴리곤으로 작성된 객체 또한 폴리선으로 구성된 닫혀진 단일 객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곤 명령어는 명령어 입력창에 폴리곤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POL, 즉 단축키 POL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령어 입력창이 아니라 패드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홈 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에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셔도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명령어 입력창에서 묻는 메시지가 바로 변의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변은 다각형, 즉 다각형은 기본적으로 3개의 변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다각형입니다.
즉 변의 수가 3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최대 화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024개의 변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개, 즉 24개의 변 이상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다각형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원형으로 여러분들이 인식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CAD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원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24개까지는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기본적으로 24개의 변 이하로 보통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리곤은 두 개의 방법으로 작성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심점을 지정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서리점을 지정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폴리곤의 중심이라는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면 영역에서 다각형의 중심점을 마우스로 지정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폴리곤의 중심점을 여러분이 지정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원의 내접, 그 다음에 원의 외접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개의 가상의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원의 내접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것이고 또 하나는 원의 외접이라는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 변의 수를 제가 3을 입력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은 각각 해당 원의 중심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필요가 있죠. 그 옵션은 바로 뭐냐 하면은 원의 내접이냐 외접이라는 거죠. 먼저 이 원이 반지름이 50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값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내접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같은 폴리곤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원의 내접 옵션은 원의 내부에 들어가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같은 반지름 값과 지금 보시는 원의 외접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중심점은 동일하되 이 원의 외곽으로 둘러서 작성되어지는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원의 내접은 원 내부에 들어가는 다각형, 원의 외접은 원 외부의 접점을 지나가는 다각형을 만들어주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옵션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폴리곤들은 반지름은 같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모서리 옵션에 이용해서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각형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모서리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밑변, 다각형의 밑변의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해 주시고 밑변의 길이와 방향값, 즉 각도값을 입력해 주시면 그것에 준하는 다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고 변의 수를 3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옵션을 모서리 2를 클릭해 주신 다음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이 시작점은 구석점, 밑변의 구석점 또는 시작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골뱅이 300, 각도 0, 무슨 좌표죠 여러분들? 상대 극좌표 개념이죠. 그러면 밑변에 관련된 상대 극좌표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 거리, 각도는 0도 방향으로 밑변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변의 수를 우리가 3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300 정도의 거리의 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의 형태가 작성되어지는 옵션이 바로 모서리, 즉
이 옵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폴리곤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변의 수를 가진, 다양한 각을 가지는 정확한 다각형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폴리곤 다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POL을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우측 상단에 직사각형, 즉 렉탱 명령 아이콘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폴리곤 명령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으로는 원에 내접한 다각형 작성, 원에 외접한 다각형 작성, 세 번째, 모서리 길이 값을 활용한 다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세 가지 작성 방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그림에서는 반지름 200의 원이 2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에 내접한 다각형과 원에 외접한 다각형을 실습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되어진 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에 내접한 다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그리기 패널에서 직사각형, 즉 렉탱 명령 아이콘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즉 폴리곤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을 살펴보시면 면의 수 입력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3개의 면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원의 중심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내접, 외접. 여러분들은 원의 내접에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지름이 200이기 때문에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 안에 맞춰진 다각형, 즉 6개의 면을 가진 다각형이 작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원에다가 원에 외접한 다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입력창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L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수는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각형, 즉 폴리곤의 중심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시된 옵션 중에 원의 외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동일하게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반지름 값을 200을 입력했지만 하나는 원의 내부로 해서 그려졌고 하나는 원의 외부, 즉 외접돼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서리의 길이 값을 활용해서 다각형을 정확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POL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수는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제시된 옵션 중에 모서리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모서리 길이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300, 각도 0. 여기서의 상대 극좌표, 즉 골뱅이 300, 각도 0이라는 것은 밑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밑변의 길이와 각도, 즉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0 정도 길이, 0도 방향으로 해서 밑변이 그려졌고요. 이를 기준으로 300, 300에 2개의 변이 추가로 작성되어서 삼각형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 도형의 최소 면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오토캐드에서 다각형 도형을 작성하는 명령어는 폴리곤 명령어인데요. 보통 다각형 도형을 작성할 때는 최소 3개에서 최대 1024개의 면수의 다각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 3번 4, 4번 5는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 최소의 면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번 2는 닫힌 도형으로서의 객체를 작성하기 위해 부족한 면수이기 때문에 1번 2는 완전하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구석 지점을 지정하여 폴리선의 특성을 갖는 직사각형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렉탱 명령과 변의 길이가 같은 닫힌 폴리선의 특성을 갖는 다각형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폴리곤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클, 도넛, 엘립스, 아크 명령을 통해 곡선 도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